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25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 저는 뭐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중퇴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공사장 막일도 했는데요. 뭐 일명 노가다라 그러죠. 뭐 노가다도 했고 또 공장 일도 몇 년 했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고요. 당시 제가 막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비전이 좀 별로 없다. 그리고 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도 부동산이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좀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이쪽 시장으로 왔죠. 부동산 중개 시장으로. 그래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또 있다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해서 현재 이르렀죠. 그간 이제 저의 수입을 보면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솔직히 투명하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가끔 동영상이나 어디 보면 뭐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 1억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저도 뭐 일시적으로 매출이 뭐 한 달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년 내내 매년 그리고 수십 년간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중개업소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사실 그거는 의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올리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과 순수익은 뭐 엄연히 다르죠. 매출 1,000만 원 올렸어도 뭐 유지비나 다른 비용이 나가서 900만 원이 나가면 손해주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순수익은.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뭐 너무 간단한 산수는 해야죠. 뭐 매출에 속지 마시고요. 또 직원이 많으면 매출이 많다고 해서 나누면 또 얼마 안 되겠죠. 순수익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월 3천이다, 월 5천이다 이렇게 번다고 혹시 자랑을 하시는 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 주변에 좀 있으면 곧 서너 명, 10명, 20명의 경쟁자가 생길 겁니다. 우리 업종은 뭐 진입장벽이 낮아서 하루아침에 뭐 뚝딱 중개사무소 생기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 걸 알면서 자기 매출이 뭐 월 3천이다 5천이다 공개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나열 하자면 뭐 끝이 없겠죠. 아니면 뭐 없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7가지죠. 순전히 저 개인적인 사정과 뭐 형편에 따른 거니까요. 뭐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의 관점입니다. 그냥 주관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학교를 중퇴를 했고 물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방송대를 졸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대기업 다닐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학벌도 못 미쳤고 한마디로 공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힘으로 좀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으로 뛰어드는 거고요. 다른 장사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개업 하기 전에. 근데 나한테 요게 괜찮겠다 해서 들어온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정말 육체 노동을 해보니까 정말 다시는 하기 싫더라. 요 내용도 참 저한테는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좀 막연한 얘기 있잖아요. 뭐 육체 노동을 하면 뭐 정신은 편안하다라든지 뭐 육체 노동의 신성함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저한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그 정말 그 육체 노동이라는 거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이다. 이 이상적인 생각만의 그 육체 노동이나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별로 힘 안 들인 육체 노동을 해봤구나. 정말 내가 생존으로서 정말 죽기 살기로 아니면 돈을 벌려고 계속 육체 노동 한번 해봐라. 다시는 정말 뭐 육체 노동하니 정신은 편안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 못할 거다. 정말 육체 노동이 좋으면 정말 당신 딸이나 아들 그리고 가족한테 계속 시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냥 깜냥 명언이라고 제가 육체 노동을 몇 년간 해본 그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말을 만들자 보면은요, 육체 노동을 하면 정신은 편안하다, 육체 노동은 신성하다 그 말보다는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까지 피곤하다, 나아가 영혼까지 피곤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제가 적성에 좀 맞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계약 쓰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물론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약이 없었으면 뭐 재미없었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지식이라는 게요, 참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 이것도 상당합니다. 실제 일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 적성에 맞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좀 생활비도 좀 벌고 약간 뭐 수익이 나오니까 했습니다. 솔직히 돈 못 벌었으면 진짜 관뒀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도 뭐 좀 거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진작 때려쳤죠. 예.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가 다른 직업으로 옮기려고 참 생각도 때로는 했었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그랬는데 다른 직업으로 옮기자니 일단 능력도 안 됐고요. 제가 가장 또 잘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이더라. 그래서 또 다시 왔습니다. 제가 경매도 잠깐 했다는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부동산 중개업으로 왔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이구나 하고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섯 번째는 이 부동산 투자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부동산 정보, 투자 정보 뭐 이런 거, 이거를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생생한 걸 좀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도 잠깐 좀 밖에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좀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경도 좀 덜 쓰이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정보, 그 다음에 뭐 살아있는 지식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책을 하나 냈었죠. 그래서 뭐 또 강사 일도 겸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한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제 그 대기업 다닐 실력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뭐 육체 노동이 정말 싫어서, 그 다음에 또 적성에 맞아서, 그 다음에 좀 생활비도 좀 벌고 좀 수익도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직업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뭐 지금 나이도 있지만요,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능력이 또 잘 안 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중개니까. 그리고 부동산 뭐 투자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 얻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강사 일도 출간 이후, 책 출간 이후에 강사 일도 겸할 수 있어서 시간 여유도 좀 있고, 이래서 지금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도 부동산 중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뭐 몇 년을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